토레스가 출시된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죠. 판매 실적을 보면 역시나 쌍용차 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넥선 스포츠 라인업을 다 합쳐도 많습니다. 7월 내내 수급이 불안정했고 한 달 꽉 채운 판매량이 아닌 보름 동안 기록한 판매량이라는 걸 감안하면 괜찮은 판매량입니다. 한 달 정도 꽉 채워서 판다고 가정하면 거의 6,000대 정도를 팔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카니발보다도 많은 판매량이 되는 겁니다. 토레스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죠. 분명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토레스가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쌍용차 노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고 저희한테도 취재 요청서를 보내왔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은 쌍용차 노조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유,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쌍용차가 취재 요청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뭔가 봤더니 쌍용차 노조로부터 온 요청서였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장소가 산업은행 앞이더라고요. 여기만 봐도 좀 불안하죠. 산업은행에 뭔가 요구하려고 한다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이 요구사항을 담은 요구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통 다른 자동차 노조였으면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을 겁니다. 요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성과 없는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쌍용차 노조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회견문도 따로 전달받았는데 사실상 노조를 위한 요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다 회사랑 협력업체를 위한 입장이라서 솔직히 좀 감동이었습니다. 쌍용차 노조의 입장은 총 5가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쌍용차가 언제부터 몰락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노조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을 중국 자본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건 상하이 자동차한테 쌍용차가 넘어갔을 때를 말하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상하이 차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프란도, 무쏘, 체어맨, 엑스턴 이런 차들을 중심으로 쌍용차 스스로의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지만 상하이 차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해외 자본들이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지적했고요. 지금은 케이지그룹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부활의 기회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건물이 26일에 있을 관계인 집회인데 현금 변제율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간 쌍용차 노조가 한 노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9년 이후로 13년째 무분규, 무쟁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노총 탈퇴 이후로 한 번도 파업 같은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자동차 노조들처럼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동걸 당시 산업은행장이 단협 주기 3년 연장과 무쟁의 선언에 이어서 무급순환 휴직, 3년간 임금 20% 삭감, 복지 중단 이런 걸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쌍용차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이걸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업은행 차원의 구제 계획과 보상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 요청 근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게 에디스모터스가 요구했던 것처럼 쌍용차 인수 같은 걸 위해서 무조건 돈을 지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국책은행으로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서 쌍용차랑 쌍용차 노조가 아니라 부품 협력사들이 경영 위기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용차 협력사한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품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을 대변하면서 입장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현금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불공평하고 국책은행이 이자 도래를 통한 이윤 추구로 고리 대금업을 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지원 이자까지 100% 받아가는 건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어긋나는 행위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산업은행이 지원이자 169억 원을 전액 탕감해달라, 두 번째는 원금 1,900억이 출자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세 번째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KDB 산업은행이 직접 설명해놓은 걸 보면 국책은행은 일반 은행과 명백하게 다릅니다.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을 말하거든요. 역할도 명확합니다.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산업이 살아나면 지역 경제나 국가 기반 산업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발전이 막혀있어요. 이럴 때 돈을 지원해서 발전을 도와주고 나중에 성공하면 다시 돌려받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런 자동차 노조가 있었나요? 노조가 입장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 성과급 달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일하는 협력 부품 업체들을 위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방법도 굉장히 신사적이죠. 텍스트로 된 입장문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기자들한테 질의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던 노조의 이미지랑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약간 이상하게 보이고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자동차 노조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으니까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걸 보면서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 산업은행에 쌍용차 노조가 요구하는 걸 가지고 에디스모터스가 떼쓰기식으로 요구하는 거랑 동일하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에디스모터스가 요청했던 건 지원 요청의 근거와 명분이 없었습니다. 주장만 있었죠. 본인들이 이걸 인수해야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된다 이거였는데 쌍용차를 그래서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 어떤 신차를 내놓을 거고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겠다는 건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거와 명분을 말하긴 하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쌍용차 노조가 요구하는 건 다르죠. 이미 토레스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노사가 13년 동안 대화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익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부품 협력 업체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위해서요. 여기서 KG그룹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미 확보된 자금을 쌍용차 인수 그리고 채권단 변제율을 높이는 데에 빠르게 활용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내부적으로도 신차 계획이 탄탄합니다. 이강상무를 필두로 쌍용차한테 필요한 패밀리룩을 완성시키고 이걸 앞으로 나올 신차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 패밀리룩의 성공 여부는 증명됐고 KR10부터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픽업 트럭 그리고 렉스턴 라인업의 페이스리프트와 풀체인지까지 경쟁력이 탄탄한 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대화와 상식이 통하는 자동차 노조가 한국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욕먹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건 자동차 노조가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노조원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은 게 아니라 파업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월급 인상하고 성과급을 달라는 거죠. 월급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삼을 수 있죠. 그런데 성과급은 아닙니다. 성과를 숫자로 제시하고 이게 타당하면 회사 판단에 따라 주는 게 성과급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너스라는 겁니다. 생산직이라면 공장 가동률하고 생산성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근거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자동차 노조가 있었나요? 없었으니까 떼쓰기 파업이라고 욕을 먹은 거죠. 그런데 쌍용차 노조는 대화와 상식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고 개인이 아니라 산업을 중심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들한테도 이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부품 공급이 굉장히 힘듭니다. 부품 공급이 잘 되면 자동차 출고 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이게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경쟁력을 갖추면 차가 많이 팔리고 차가 많이 팔리면 매출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면 운영이 안정적으로 전환됩니다. 노조 입장에선 직장생활과 보상이 안정적으로 바뀐다는 소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 노조의 판도도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일단 쌍용차 노조가 좋은 사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크고요. 자동차 노조가 위기에 놓여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생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공장에 로봇이 계속 도입되기 시작했고 일자리가 위협받기 시작했죠. 이렇게 상황과 조건이 불안정해지면 반대 세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분명 자신들의 일자리를 합리적으로 지키기 위한 단체가 조성될 거고 이런 사람들이 쌍용차 노조의 사례를 보고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당장 현대차만 봐도 역사에 없던 MZ세대 노조가 출범했잖아요. 노조의 판도가 바뀔 거라는 신호인 거죠. 쌍용차 노조가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민노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소속 주체에 따라서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쌍용차 노조는 민노총이 아닌 기업 노조입니다. 민노총은 자신들의 이익이 자동차 산업에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기업 노조는 기업, 그러니까 쌍용차가 잘 돼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다 이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자동차 산업을 위한 이익은 말은 굉장히 거창하지만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대체 뭔데요? 부품사인가요? 자동차 회사인가요?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조원인가요? 기업 노조는 자동차 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주체가 명확하잖아요. 회사가 있어야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순서가 성립된 단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투쟁이 아닌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들은 뭘 기대할 수 있나요? 더 이상 부당한 무력 투쟁과 파업을 안 보게 된다는 거고 이걸 안 본다는 건 자동차 노조가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알아서 대화하고 해결하는 게 되는 거니까 품질 향상이나 생산 효율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쌍용차의 부활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을 쌍용차는 모두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였던 건 노조가 돌변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럴 가능성과 조건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쌍용차가 제대로 살아남아서 노조한테도 제대로 보상해주면 크게 문제될 거 없죠. 채권단도 지금 변제율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G그룹이 추가 자금을 투입해버리면서 기존 6.79%였던 현금 변제율이 13.97%로 올라갔고 주식을 포함한 실질 변제율도 41.2%로 올랐습니다. 상거래 채권단 관계자 입장도 나왔습니다. 내부 회의 분위기가 좋았고 협력사 전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규모가 작은 곳들은 대부분 회생계획안 찬성에 동의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곳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 계속해서 찬성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인 집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회생 절차가 거의 바로 끝나고 KG그룹이 쌍용차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노조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바뀌기만 해도 회사와 산업 분위기 전반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놀랍고요. 이걸 보여주는 주체가 쌍용차라는 점에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즘 쌍용차 소식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의 주인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큰 이슈인가요? 큰 이슈이고 이슈가 계속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요. 토레스 출고 지원 문제를 제가 눈 감아준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미 문제 제기부터 해결책, 쌍용차의 답변까지 담은 영상을 총 3편에 걸쳐서 내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기 전에는 검색이라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일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